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우리산업홀딩스 20년에 역배열 끊고 급등, 그리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80% 상승. 이유는 쭉 하락하면서 가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한 번 더 올랐다가 또 떨어졌죠. 자, 10월에 오늘은 윗꼬리 반짝 상승 하락 마감을 할 거지만 장기로 보면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또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이 전고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단타 추천드렸고 장중 상한가 찍고 오늘도 반짝하고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고요. 481선 가격이 5,300원 정도죠. 이제 여기를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은 힘싸움 하다가 맥점에서 딱 멈췄고 5,3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주면, 제가 여기가 이제 윗꼬리가 매물 소화라고 했듯 여기 다 매물 소화가 된 거죠. 이것도 여기에 매물 소화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매물 소화하는 거죠. 이때 물려있던 개미들한테 본전을 주고 세력은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조건을 성립하면서 바로 갈 수 있으려면 5,300원을 지키고 여기 위에서 놀아야지 빠르게 갈 수 있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세력이 단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여기서 이제 큰 박스를 보여주면서 빠지더라도 흔들면서 다시 또 박스 만들고 향후에 박스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더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좀 내려오면 또다시 좋은 눌림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안 빠지고 바로 가준다면 5,300원을 이제 지키면서 바로 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빠지더라 하더라도 계속 흔들면서 갈 수 있다. 빠르게 갈 거면 5,300원 위에서 놀아야 한다.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큰 비중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 센트럴 모텍, 어제 단타로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역배열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상한가, 장중 상한가 나왔다가 어제 종가 위에서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최대 27%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찌라시는 명신산업을 밀었지만 저는 명신산업이 아니라 센트럴 모텍을 추천했고요.
센트럴 모텍을 추천했던 이유는 일봉상 이렇게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 매물을 뚫고 올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명신산업은 어제 이 박스 내에 갇혀있던 자리라서 조금 더 힘이 약했고요. 이것도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음봉 윗골이 나왔으니까 또 침체 구간을 염두하면서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 되겠죠. 자,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키면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이 전일 장대 양봉의 종가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지켜야 빠르게 갈 수가 있고, 이탈하면 크게 쉬었다 갈 겁니다. 다음 무림 SP 추천 당시 월봉이고, 주가는 여기 위치해 있고 아직 역배열이죠. 하지만 상승을 한다면 주황색깔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고, 결국 2일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주황색깔 도달 수익이 나왔고, 윗꼬리까진 가지 못했죠. 몸통 기준으로 역배열 저항에 도달을 했고, 일봉상으로는 여기를 다 매물 소화로 본 겁니다. 최근에 7월부터 11월까지 윗꼬리가 많이 있죠. 이 윗꼬리들을 전부 다 매물 소화로 받고 일정도 24일이 있었고요. 일정 내로 바로 가면 노랑, 쉬어가면 초록, 일정 내로 바로 노랑 수익이 나온 거고요. 바로 2일 만에 20% 수익.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 매물 소화로 본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역배열 끊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로 봤던 거고, 오늘이 매도일이었죠. 일정은 24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한다. 이에 제지주들이 반사의 강세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분봉 2차 목표 3,750원 시초에 도달했고요. 자, 단기 포지션은 1차, 2차 목표가 사이에서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시초에 자동 매도가 됐을 수도 있고, 자동 매도 혹은 본인이 직접 이제 수동 매매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전량 매도 혹은 분할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는 흐름, 하락할 때 시가 이탈이 나오면서 3,600원 이탈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려요. 시가 이탈은 당일 주가의 사망이다. 그리고 시가 이탈을 다시 시가를 회복해야 부활하는 건데, 올라오다가 도로 3,600원쯤에 맞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건 우리가 어제도 복습을 했죠. 일동제약, 조코바 승인, 재료 소멸로 갭 상승 팍 튀었다가 시가 44,000원 한번 지지, 근데 뒤에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탈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죠. 근데 이후에 또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도로 그 자리에 저항 맞으면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회복을 해야 더 가는 건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시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암기하시고요. 다음 그린 케미칼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 노란색을 매물 소화로 봤습니다.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봤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분홍 색깔 30% 상승이 나왔고요. 타점, 역배열 돌파 초입, 그리고 매물 소화 요 개념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그린 케미칼을 여기서 추천을 했다면 단기적으로 역배열 상단 여기까지만 노려봤겠죠. 아까 앞에 봤던 무림 SP처럼. 하지만 이미 돌파를 한 구간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더 크게 보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고요. 다음 레몽레인, 정식 추천주는 아니고 아쉽게도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린 분석주고요.
방송하기 전에, 이때가 방송 후에 후반영으로 올랐던 거죠. 방송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박스를 돌파를 했고 일정 직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답변 드렸고, 이후에 후반영으로 또 연속 후반영으로 상한가까지 또 나왔습니다. 눈여겨보라고 했던 게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였죠. 글로벌 순위였는데 넷플릭스 국내는 어제 2위, 오늘 1위로 역전을 했고요. 2위는 슈룹이죠. 김혜수 주연의. 근데 글로벌 순위는 42대에서 계속 머물면서 순위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슈룹은 반면 글로벌 8위였고요. 요거 때문에 글로벌 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갑툭튀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라는 OTT에서 50여 개국 1위 이 뉴스가 뜨고 오늘 급하게 분봉 우다다다 올라가더니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19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고 50여 개국에서 1위를 했고, 이제 또 여러 나라가 더 남아있으니까 또 60개국, 80개국 이렇게 1위를 찍으면 조금 더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외적으로 낮은 확률로 후반영이 선반영도 나오고 후반영도 나오고 둘 다 상승이 나온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토리 오영호 같은 경우는 선반영 전혀 없이 후반영만 100% 상승 나왔었고, 지금 레몽레이는 선반영이 30% 나왔고요. 후반영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0% 상승이 나왔고요. 너무 단기 고점이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이 아니라 박스 상단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박스 하단. 오늘 박스를 어떻게 보나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25,000원 부근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죠. 그럼 여기를 상단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가장 많이 부딪힌 게 보이죠. 이렇게 크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 또 작은 박스를 볼 거면 여기서 또 많이 부딪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박스로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시면 된다. 오늘 여기 뚫고 올라갔고 남아있는 건 39,650원 역대 신고가 윗꼬리 가격. 이건 뭐 저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수년 전에 윗꼬리 저항 소수 물량밖에 없는 거고, 뭐 사실상 지금이 역대 신고가라 봐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단기에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다. 이것도 재료 소멸 나오면 빠르게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하락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상승하면 홀딩하고, 미보유자분들은 놓쳤다 보내주자 이렇게 그냥 놓아줘야 됩니다.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다. 다음 A스토리 이때 우영우 첫방 했고, 자 선반영이 전혀 없었죠. 첫방하고 후반영으로 역배열 돌파하고 쭉 올라갔고요. 이때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찍고 주가도 고점을 찍고 내려갔습니다. 5회 방영했던 때고요. 종방은 이때 했고, 종방 때 최고 시청률을 찍었지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막내 아들도 종방 때 최고 시청률을 찍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죠. A스토리 보면서 후반영 후에 어떤 흐름으로 하락했나 확인하고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루닛은 무료 추천 주고, 이때 역배열 끊고 빼꼼 올라왔을 때 추천 드렸죠. 박스 하단 이탈 없이 계속 상승을 했고, 또 이후에도 박스 2번 보여줬고요.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박스 돌파 61선 회복으로 재추천을 드렸고요. 여기 타점이랑 여기 타점이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타점이 똑같고요. 이렇게 박스를 빼꼼 뚫고 올라오는 자리, 혹은 역배열을 빼꼼 뚫고 올라오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1차 매수 혹은 다음 음봉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배열 끊고 빼꼼 나왔던 자리가 여기죠. 이제 여기서부터 1차 매수 하던가 음봉 기다려서 눌림 매수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빼꼼까지 확인하고 조금 더 늦게 발목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가는 자리. 또한 루닛은 제가 반복 추천을 줬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래 내역을 인증을 주셨고요. 영어로 B가 매수했다는 거고 S가 팔았다는 거죠.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한 달 내내. 이거는 어디서 샀든 분할 매수 대응하셨으면 손실을 볼 일이 없었죠. 추세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루닛의 재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재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실제로 재무 때문에 불안해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할 때부터 재무가 안 좋은 이유를 알려드렸고, 그 대신에 추천을 했던 이유도 알려드렸죠. 그게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술은 최고다. 최고 중에 최고다. 그리고 차트가 이뻐지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지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정석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관점을 좀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재무가 아무리 좋다 한들, 재무가 좋은 종목만 한다 한들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무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적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멀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동전주라던가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렇게 최악의 재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갑자기 개파락 나오고, 재무상으로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개파락이 나오고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건 당연히 저도 피합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에 있어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최근에 호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좋은 뉴스가 떴었고, 이렇게 루닛 460만원 분할 매도하면서 28%부터 38%까지 46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옆에는 그린케미칼 450만원 17%, 27%, 29% 분할 매도 하면서 가야지 추세를 최대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루닛은 지금도 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음 음봉 매수 가능합니다.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고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크게 빠지더라도 또한 기회라 보고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다음 피코그램 낙폭과대 추천주였고, 쭉 올라가다가 이때 무증했죠. 원전 호재 그리고 무증 1대5 무증으로 반짝했다가 뒤에 빠지고 21선 위에서 걸리락 강세. 무증일이 12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점상 풀리면서 고점에서 윗꼬리를 보여주면 매도일이죠. 노터스 1대8 무상증자 요 흐름, 윗꼬리에서 매도 사인,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하락. 다음 공구음원 역시 동일하게 점상으로 올라가다가 점상 풀리고 고점 윗꼬리 그리고 무증일까지 하락. 그러니까 피코그램도 이제 12월 7일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보라색으로 쭉 크게 제자리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음원을 공부하셔서 피코그램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피코그램도
지금 음봉 윗골이 떴고요. 점상 풀리면서 상한가 풀리면서 여기 파란 색깔 두 종목 전부 다 여기서 매도 사인을 드렸죠. 이제 여기서부터 12월 7일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하락이 나올 확률이 99%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짜 반등 나올 때 속지 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 짤막짤막하게 빠르게 잘 먹을 수도 있겠지만 초보분들은 챙기지 못하고 끌려 내려가는 게 다반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미친 상승이 나왔다면 큰 조정을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림 SP도 250만원, 분할매도 14%, 19% 수익 인증이 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2일 만에 20% 상승. 다음 11월 23일 어제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결론적으로 크게 상승 마감을 한 건 대형포장과 우리산업홀딩스 두 개밖에 없고요. 얘네도 윗꼬리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무림 SP 시간의 상한가였고, 앞에 자세히 설명했죠. 크게 튀었다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갭 상승으로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죽었죠. 시가가 3,600원쯤 했었고, 여기 이탈하고 다시 올라올 때 저항 맞고 쪼로로록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시초에 정리를 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어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으니까 반짝 상승하고 하락할 확률이 높았다. 두 번째, 24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 된다. 당일 일정이었으니까 일정, 단기, 재료 소멸 이 두 가지 이유로 아침에 시초에 매도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 삼육물산 고가 20%, 종가 3% 반짝 마감을 했고요. 덕신하우징 고가 11%, 종가 4% 반짝. SM백셀 고가 6%, 종가 4%. 무림페이퍼 고가 15%, 종가 3%. SY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3%. 센트럴모텍 고가 18%, 종가 6%. 나머지 제지주도 다 반짝을 한 편이고, 대형 포장이 그나마 크게 고가 29%, 종가 19%로 크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다음 우리산업홀딩스 장중 상한가까지 갔고 종가는 16%.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오늘은 메타버스와 영상 컨텐츠가 강했고요. 메타버스 국내 이통사들 메타버스 서비스 영역 확장에 부각,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13조원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공략한다. 임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상한가가 나왔고, 알체라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여를 한 네이버와 메타버스 개발을 하고 있다. NP 선익시스템 다이나믹 디자인 덱스터 상승이 나왔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위믹스 코인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얘네가 게임 관련 주기도 하고 가상화폐 관련 주기도 하고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관련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엮여있는 종목들이 내일 같이 커플링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 컨텐츠, 한한령 이후에 6년 만에 중국 시장에 한국 영화가 재개되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가 너네한테 한한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 예전부터 한국 영화를 수입해 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알령 해제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실상은 한알령 시행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상승 이유가 이것도 되기도 하지만 레몽레인이 크겠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얘가 오늘 넷플릭스 국내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는 40위권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순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근데 다른 OTT, 다른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라는 OTT, 여기서 5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다. 이 뉴스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다른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커플링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HT는 막내 아들의 제품을 협찬하고 있고요. 얘는 오전부터 상승이 나왔고, 레몽레이는 1시 8분에 뉴스 뜨고 1시 10분 정도, 몇 분 있다가 오후에 뒤늦게 반응이 나왔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재판매사 부각, 미스터 블루는 막내 아들의 원작, 이게 웹툰이 원작이죠. 원작이라서 상승이 좀 있었고요. 다음 게임 관련주, 중국 게임 규제 풀리나 기대감이 붙고 있고, 중국 비디오 게임 제한을 푼다. 드래곤플라이, 데브 시스터즈, 조이시티, 서메이지, 액션 스퀘어, 벨로프.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로 게임주인 위메이드 그룹주가 내일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에 게임주가 좀 하락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음 테슬라. 윤석열 테슬라에 투자 요청을 하였고, 전일 시의 상승이었죠. 대부 마그네틱, TJ 미디어,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 센트럴모텍, 대원강업. TJ 미디어는 명확한 상승 이유는 없지만 7월에 뉴스가 있었는데, 테슬라 차량에 노래방 기능을 추가 탑재한다. 요거 때문에 또 부각이 돼서 오늘 반짝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리튬 관련주, 대보 마그네틱, 수산화 리튬 본격 양산 23년의 최대 실적 전망. 다이나믹 디자인은 낙폭이 너무 심했죠. 낙폭과대 자리에서 가짜 반등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 상승 이유는 EV 첨단 소재랑 지분 관계로 올랐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하이드로 리튬에 탄산 리튬 25톤 추가 공급을 완료하였고, 이에 거래 대금을 26억 정도 받았고요. 다음 제지 관련주,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11월 24일부터 비닐봉지 사용 제한이 걸렸죠. 이제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 비닐봉투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종이 가방을 받거나 종량제 봉투로 물건을 담으셔야 돼요. 이에 대형 포장, 무림 SP, 삼용 물산, 테린 포장 반짝 상승 나왔고요. 다음 제약 관련주, 개별 이슈로 큐리언트.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었고, 임상 관련해서 상승. 안국약품은 차세대 면역 항암 기술 개발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요. 다음 램테크놀로지, 용평 리조트. 오늘 뉴스는 없고 최근에 고실적이 있었고요. 다음 이낙연 관련주, 남아산업, 일야서원, 남아토건. 23일에 이낙연 복귀설 증폭이 되었고, 다음날 복귀 안한다, 조기 귀국 계획이 없다. 하지만 주가는 또 계속 올랐고요. 악재도 하나 있습니다. 이정근 게이트 연루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 이 악재도 있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 아니더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요. 다음 개별 상승 종목들, 세경하이테크 최대 주주 변경. 여기 제공시 예정일이 좀 남아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공시를 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PM풍년 이제 이재명 리스크의 김동연 반사이익, 이낙연도 반사이익, 한동훈도 최근에 반사이익이 많이 있었죠. 다른 정치 테마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면서 반사이익 체크하시고요. 다음 나머지는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11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캐리소프트 상한가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심의를 통과했다. 월봉은 밥 먹고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었고, 또다시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었고, 또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박스 안으로 살짝 들어온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끊고 빼꼼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일봉으로는 최근에 121선까지 도달은 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최근에 121선 장중 돌파했지만 종가상 돌파는 실패하고 6,3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가 5,650원 1차 지지, 다음 5,000원 정도 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300원 안착해야 다음 장기평까지 도달을 시도해볼 수가 있고, 시간의 상한가로 6,740원까지 올라왔고요. 6,740원이면 요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 9.8% 수처리 풍력 모듈러 네옴시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9일에 일정이 하나 있고요. 네옴시티로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과거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밥을 먹었고, 이후에는 요 추세 이탈하고 똥을 쌌고요. 또다시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장기 입향에서 반등이 크게 N 패턴으로 반등 성공을 했고, 여기 전고점 23,700원, 여기 종가상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5,000원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여기를 지켜줘야 여기서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11일에 윗꼬리 26,500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고, 실패한다면 또다시 밑에서 큰 박스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착을 실패하면 또다시 박스 하단까지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대연 6.3% 김동연 관련주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속으로 반사이익. 오늘 PN풍년이 크게 올랐었는데, PN풍년은 시간외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대연은 상승, 대연 월봉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있고 2,000원 박스 하단에서 반등받고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살짝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던 무림 SP랑 유사한 자리죠. 무림 SP를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서 이 네모까지 올라갈 수 있다,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고 20% 수익 받고요. 대연도 살짝 그런 자리입니다. 역배열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고,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도달을 했죠. 2,500원까지 올라왔고, 월봉 역배열 상단 도달,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윗꼬리 저항 자리가 2,500원 자리입니다. 시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종가상 2,500원 위로 올라서야지 여기에 있는 매물을 다 먹고 큰 박스 매물 먹고 이제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가상 2,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작은 박스 이렇게 갇힐 수가 있고 이전처럼 이렇게 작은 박스 근데 또 이탈하면 밑에까지 또 크게 이전처럼 다운그레이드 박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2,500원 안착하면 박스 업그레이드. PN 풍년도 지금 그냥 볼게요. PN 풍년은 시간으로 마이너스 3%, 장 막판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간으로 살짝 하락이 나온 거고요. 파동이 크죠. 크게 올랐다가 박스 가던 중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나오고 바로 회복을 했네요. 파동이 큰 자리. 월봉은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 이렇게 보시면 박스 상단이 7,000원이고 또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아서 박스를 보면 됩니다. 여기도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보면 박스가 쉽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딱 박스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빼꼼하고 크게 올라갔고 지금도 빼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힘이 열린 자리죠.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전고점을 향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양호한 흐름. 하지만 일봉상으로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고 파동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여기서 우다다다 올라갈 거라는 기대심이 좀 낮추고 최근에 일봉 요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윗꼬리 저항 가격이 7,850원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 실패하면 이전처럼 크게 밀렸던 구간 또 크게 여기까지 밀리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단기 지지는 단기 이평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21선 가격이 7,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7,000원이 오늘 장대 양봉의 허리 가격이죠. 중심값 가격 주요하게 7,000원 그리고 6,500원 오늘의 저가였던 가격까지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고 저항은 아까 봤던 여기 윗꼬리 라인 안착을 해야 힘이 열립니다. 다음 SY 4.3% 최근에 모듈러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네옴시티 관련주 29일 일정이 있고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 크게는 박스 살짝 내려오던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힘이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윗꼬리 저항도 있긴 하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가 여기죠. 4,500원 정도 4,000원 중반대를 돌파하고 힘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5일선 4,800원 1차 지지로 보셔야 되고요. 이탈하면 그 밑에 11선, 15일선, 21선 순차적으로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죠. 자, 주가와 5일선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그렇게 5일선이랑 멀리 떨어진 건 아니에요. 요즘까지 올랐기 때문에 1차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때랑 똑같아요. 요때도 5일선 이탈하고 추세가 꺾일 때 분할 매도하면서 다음 물량을 11선 지키면 홀딩하고 11선 이탈하면 또 매도하는 건데
여기서 11선 지키고 추가 상승이 나왔죠. 지금도 5일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면서 다음 11선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11선이 이후에 따라서 올라오겠지만 조금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다면 4,500원 정도를 중간 지지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장기 입형 회복하고 3,500원 위에 있었죠. 제가 3,500원 안착하면, 여기 장기 입형 안착하면 계속 양호하다 알려드렸고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 위에서 추격하다가는 크게 뚜까 맞을 수 있으니까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현재는 고수와 정추격하고 싶으면 반드시 5일선을 손절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음 덱스터 4.3%. 12월 9일에 대종상 영화제 시각 효과상 후보 5개 작품 중에 3개 작품이 덱스터의 결과물이고,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죠. 21년에 계속 반복 추천을 하고 최대 850% 수익이 나왔던 대박 무료 추천주였고요. 이때는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거의 추천했던 가격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 최근에 장기 입형 121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 지금 121선 도달을 했죠. 자, 시간의 상승까지 포함해서 1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13,000원. 자, 종가상 13,000원 위에서 놀아줘야 다음 위에 15,000원 돌파 시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박스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유지 실패하면 또다시 만원 초반까지 크게 빠지는 거 큰 조정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때 당연히 이렇게 우다다다 미친 상승을 보여준 자리에서는 고점에서는 따라붙지 않아요.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던 자리 복습하시고요. 어떻게 이런 최고점에서 들어갈 생각을 할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추세 이탈하고 그리고 여기 박스 이탈하고 추세 이탈하고 정석 하락이 나왔고요. 최고점 윗꼬리 이것도 보시고, 이때 1년선에서 가짜 반등 한번 나왔고, 또 여기 1년선을 지켰다면 박스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줬을 텐데 실패하고 이탈했고, 또다시 올라올 때 여기 저항받고 저항받고 지금도 저항이 남아있는 자리죠. 15,000원 안착을 해야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디젠스 4%. 지분을 투자한 베스트 에너지가 그래핀을 활용한 CPP 필름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 6월 말에 새만금 호재 관련해서 길게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60%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온 상태죠. 요때 큰 박스가 있었고 여기서 새만금 관련해서 길게 보유 가능하다 크게 올랐다가 추세 이탈하고 약간 쌍봉 이탈 흐름으로 쭉 크게 장기 입형까지 빠졌고요. 정직하게 481선 1000원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현재는 또 밑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큰 박스, 지금은 파동이 조금 작아진 작은 박스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저가 965 이탈하면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박스 상단과 121선 일치하는 115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이 부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 2차 저항은 19일의 윗꼬리 1290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자, 명확하게 박스가 보이니까 박스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박스 안착하면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힘을 보여주는 거니까 수월한 자리죠. 요 안에서 놀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아니 박스 하단 매수했다가 상단 매도했다가 이렇게 반복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고, 하단 이탈 전까지는 계속 괜찮다. 그리고 월봉은 큰 추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단이죠.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가면 또 상단까지 시도를 해줄 수 있는 하단 반등 자리긴 하니까,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손익비가 좋은 자리긴 합니다. 다만 이탈이 나오면 동전주가 되면서 흐름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이탈할 때는 손절을 반드시 짧게 잘 해줘야 된다. 다음 디딤 3.9% 가정간편식 관련주, 오늘은 뉴스가 없이 3.9% 상승이 나왔고, 월봉은 역배열 갇혀있는 자리,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죠. 올라온다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겠지만 이건 좀 먼 나라 얘기고, 요 구간 수평 지지 1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W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하죠. 일봉은 최근 요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고, 장기평 저항, 장기평 또 위에 올라오면 1400원, 1500원 사이에 장기평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121선 1300원 안착부터 해야 되겠죠. 역배열 추세니까 요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1160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RF세미, 휴대폰 부품, 음성인식, 인공지능, 반도체 뭐 엮인 게 많은데, 오늘 뉴스 없이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요렇게 역배열 한번 시원하게 뚫긴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주요하게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졌다 보면 되죠. 미래에는 올라온다면 다음 저항대 여기 있고, 최근에 수평 지지 이탈하고 밑꼬리도 이탈을 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 흐름 역배열 갇혀 있고요. 여기서 살아나는 듯 하다가 추세 이탈하고 여기 이탈하고 죽었죠. 지금은 역배열 살짝 끊고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이전에 지지였던 가격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로 3개 단기 저항 보시면 되고, 밑으로는 여기 21선 있습니다. 21선 1차 대응하시고 2000원 최종 대응하시고, 위로 셋 밑으로 둘. 단기 흐름이 좋진 않다. 초단기 흐름은 괜찮은데 요 흐름은 좋지가 않고, 요 흐름은 살짝 올라오는 자리로 괜찮다.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흐름. 다음 히림 2.7% 네옴시티 관련주 29일에 일정 있고,
월봉은 요렇게 추세 박스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윗꼬리 저항 최근에 뚫고 한번 반짝 나왔고, 일봉 요때 눌림 추천 한번 드렸고 이후에 크게 올라갔다가 흔들고 또 다시 더 갔죠. 급하게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크게 조정. 과거로 치면 여기랑 같은 자리입니다. 장대 양봉 2번 나오고 조정. 여기도 장대 양봉 2번 나오고 고점 윗꼬리 뜨면서 조정 나왔죠. 단기 2평 넣어볼게요. 21선을 회복했다가 또 이탈을 했다가 또다시 시간의 상승으로 21선 회복 실패했네요. 11,400원 회복해야 21선 회복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11,400원 위로 올라서면서 21선 회복하고 또 박스를 한번 만들어 줘야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 시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공하면 또다시 N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박스 하단을 이탈한다면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지는 흐름으로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선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밑으로는 18일의 저가 1200원, 여기 1200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1200원 이탈하면 다음 9,000원대까지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최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좋지가 않았다. 다음 한미글로벌 2.3%, 네옴시티 대장주였죠. 대장주였고 미친듯이 올랐다가 최고점 음봉 윗꼬리 떴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하락하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입니다. 쫄았냐? 쫄았다. 쫄아야 돼요. 이런 자리에 쫄아야 된다고. 쫄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제자리 하락을 덱스터처럼 당할 수가 있다. 한미글로벌 바짝 쫄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단 40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고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저가 33,000원 여기 이탈하면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집니다. 일단 60일선 가격인 3만원 정도까지는 쉽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가 대응 잘 하시고 37,000원 회복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자, 보유자분들은 제가 앞에 말한 지지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던가 전량 매도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신규 매수 하고 싶다 해도 뭐 요 두 개 짧게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자, 초보분들은 신규 매수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방, 두방, 세방, 일단 단기적으로 3파가 다 나왔습니다. 상승 3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이미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음 위메이드 장 마감 후에 위믹스 코인 상패 결정이 나왔고요. 자, 시총이 3,900억 넘게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한가 나올 내용이죠. 위메이드 관련주들 내일 개파락 나올 거고, 일단 차트 자체가 얘도 쫄아 있어야 되는 자리였고 쭉 빠지고 바닥에서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살살 반응을 보여주던 자리, 최근에는 그래도 박스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위믹스 코인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개파락으로 이제 여기까지 빠르게 또 빠지겠네요. 파동이 워낙 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악재가 떴으니까 시초에 바로 빠르게 매도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서메이지, 롱투코리아, 액션스퀘어, 조이시티, NHN이 있고, 아무래도 위메이드 그룹주 3개가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겠죠. 게임 관련주기도 하고 NFT 관련주니까 얘네랑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약하게 하락 커플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일단 상장 폐지 결정이 됐지만 가처분 신청을 해서 뭐 바로 잡겠다 하지만 법원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죠. 빠른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또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니까 최소 절반이라도 손절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돌발 악재가 늘 주식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돌발 악재도 아니죠. 계속 불안한 상태였으니까. 이런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불확실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 피하거나 큰 비중을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절대 비중을 너무 크게는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늘 주식은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갑자기 삑 돌연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 잘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